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67세 복원 전문가가 한국에서 본 것은 이건 말이 안 돼. 오차 0.08. 현대 정밀 기계보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800년 전에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만여 장. 모든 목판이 이 미친 정밀도입니다. 40년 경력의 세계 최고 전문가가 측정기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프랑스 기술로는 복원 불가능해요. 마침내 프랑스 장인이 한국 문화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리학회에서의 충격 고백. 이건 당신들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대체 800년 전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놀라운 비밀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세요. 저는 마들렌 리시에르입니다. 67세죠. 루브르 박물관에서 40년간 고문서 복원 일을 해왔어요. 은퇴를 앞둔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날 아침 관장실에서 한국문화재 정밀 분석 요청이 왔어요. 솔직히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기록물들은 대부분 보존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시아 기록은 엉망일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거겠죠. 정말 무례했다고 지금은 생각해요. 피에르 교수가 말하더군요. 마들렌, 정말 내 말이 맞는지 가서 직접 확인해봐.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어. 자료를 받아보니 이상했습니다. 정밀도 0.08? 목판에서 그런 정확도가 나온다고요? 현대 CNC 기계로도 쉽지 않은 수준인데 말이죠. 번역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 사진들을 보니 더욱 놀랐어요. 목판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일정했어요. 마치 기계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40년간 수많은 고문서를 다뤄봤지만 이런 정밀도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관장과 상의 후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8만 대장경을 직접 조사하러 가는 거였어요.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무감이 컸죠. 비행기에서 한국 측 자료를 다시 봤어요. 8만여 장의 목판이 800년간 보존됐다고요? 각 목판의 오차가 0.08 이내라고요? 불가능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나라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숲 어딘가에 제가 보러 가는 문화재가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인사라는 절로 향하는 버스에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을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정말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해인사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정말 여기에 그런 보물이 있을까? 였어요. 산속 깊은 곳의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장경판전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만 개의 목판이 규칙적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판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교했어요. 글자가 선명하고 균일했습니다. 마치 어제 만든 것 같았어요. 허락을 받고 목판을 직접 만져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손끝으로 느낀 그 정교함은 40년 경력에도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손으로 가능하지?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글자의 깊이가 일정했어요. 칼자국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놀라셨나 보군요. 해산 스님이었어요.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술자입니다. 감상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말끝을 흐렸습니다. 해산 스님이 목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기록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어요. 다시 목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80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목판들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됐나요? 해산 스님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지킨 게 아니라 이어받은 거죠. 목판에서 눈을 떼기 어려웠어요. 한 장 한 장이 모두 다르면서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컴퓨터로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고문서를 복원해왔어요. 하지만 이런 건 처음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8만 대장경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신념이 만든 거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존경심도요. 이 목판들 앞에서 제가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40년 경력의 복원 전문가인 제가 말이죠. 그날 밤 목판의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 있던 제 지식과 경험이 흔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장경판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목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전 남편 앙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앙리도 고문서 복원 전문가였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기록들을 복원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어요. 앙리는 항상 말했습니다. 기록은 인류의 기억이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 그런 그가 암에 걸렸어요. 마지막 날까지도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기록은 생명이다. 그게 앙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8만대장경을 보면서 앙리 생각이 났어요. 800년 동안 누군가 지켜온 이 기록들. 앙리가 평생 추구했던 바로 그 정신이 여기 있었습니다. 해산 스님이 제 옆에 다가오셨어요. 제가 우는 걸 보시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남편도 기록을 지키다 갔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셨군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국적도 종교도 다른데 같은 마음이라고 하시네요. 기록을 지킨다는 건 문화나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이 목판들을 지킨 분들도 많이 희생하셨겠죠? 해산 스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800년 동안 수많은 스님들이 목숨을 바쳐 지켰습니다. 몽골 침입 때, 임진왜란 때, 한국전쟁 때 매번 목판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앙리와 똑같네요. 기록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다시 목판을 봤습니다. 각각의 글자에 누군가의 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800년 전 장인의 숨결, 지켜온 스님들의 의지, 그리고 앙리 같은 사람들의 신념이요. 정신이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썩어도 정신은 영원하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앙리가 추구했던 것도 바로 이거였구나. 기록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앙리가 평생 꿈꿨던 것을 여기서 본 거예요. 완전히 보존된 인류의 기록을요? 그것도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정신으로서 말이죠. 다음 날 정밀 측정 장비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수팀과 함께 목판들을 스캔했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차 0.08. 정말이었어요. 어떤 목판은 그보다도 더 정확했습니다. 현대의 정밀 CNC 머신으로도 쉽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한국 교수가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8만여 장이 모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8만여 장이요? 모두 이런 정밀도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8만대장경 제작 과정을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6년간의 치밀한 준비 과정, 3년간의 자연 건조, 1년간의 바닷물 침수. 나무를 바닷물에 담갔다고요? 의외였어요. 바닷물의 염분이 벌레를 막고 나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분업 체계도 놀라웠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사람, 글자를 새기는 사람, 검수하는 사람. 현대산업의 품질관리 시스템과 똑같았어요. 각 목판마다 제작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책임을 명확히 한 거였죠. 하루에 겨우 서너 글자밖에 새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어요. 현재 기술로 똑같이 만들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것 같아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15년요? 그것도 현대 기술로요? 직접 목판을 다시 봤습니다. 칼날이 들어간 깊이가 완벽하게 일정했습니다. 칼자국이 떨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해산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프랑스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루브르에서 복원한 수많은 문화재들이 떠올랐어요. 그 어떤 것도 이만한 정밀도는 없었습니다. 목판들이 계절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데도 글자가 변형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나무의 성질을 완벽하게 계산해서 새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800년 전에 이미 재료과학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건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한국 교수팀이 제안했어요. 3D 스캔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컴퓨터실에서 3D 스캔 이미지들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목판들을 디지털로 재구성하니 보이지 않던 패턴들이 나타났어요. 교수가 설명했어요. 목판 배치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수학적 패턴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목판들의 위치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28일 주기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달의 공전 주기와 일치했어요. 365일 주기도 발견됐습니다. 태양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이건 천문학적 계산 아닌가요? 한국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불경이 아니었어요. 목판들 사이의 간격에도 의미가 있었어요. 황금 비율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복잡한 메톤 순환도 발견됐죠. 19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이게 정말 800년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이런 정교한 계산을요? 각 목판에 새겨진 글자 수도 계산돼 있어요. 모두 의미 있는 수들입니다. 수학적 규칙이 글자 배치에도 적용돼 있었던 거예요. 이건 불경이 아니라 한국 교수가 제 말을 이어갔어요. 중세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팔만대장경은 우주의 원리를 담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였어요. 3D 모델을 돌려가며 보니 목판들이 만드는 전체적인 구조가 나선형이었습니다. 이 목판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만든 거군요. 달의 움직임, 태양의 움직임, 계절의 변화. 모든 걸 계산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팔만대장경을 이용해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천문 관측 도구로도 사용됐던 거예요. 불경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도구로 만든 거였어요. 800년 전 한국인들의 과학적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해산 스님께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미소만 지으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글자만 새긴 게 아니니까요. 우주의 원리를 새기신 거군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부처의 가르침과 우주의 법칙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팔만대장경은 종교와 과학이 하나 된 작품이었어요. 부처의 지혜와 우주의 원리를 함께 담은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해산 스님과 함께 장경판전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득 프랑스 대혁명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스님, 프랑스는 대혁명 때 수많은 기록을 잃었어요. 수도원의 고문서들, 귀족들의 기록들. 수만 장이 불타 사라졌죠. 해산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도 비슷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겪어온 위기들을 들려주셨어요. 몽골 침입 때는 목판을 산속 깊이 숨겼다고 해요.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해인사까지 올라왔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장경판전만은 건드리지 않고 갔다고 하더군요. 일제강점기엔 일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했지만 스님들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공산군이 목판들을 태우려 했는데 한북한군 장교가 이건 조선의 보물이다라고 막았다고 하더군요. 1984년 산불 때는 해인사 주변까지 불이 번졌는데 장경판전만 기적같이 살아남았다고 해요. 어떻게 800년 동안 이렇게 완벽하게. 프랑스 대혁명은 10년 남짓이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기록이 사라졌거든요. 스님이 장경판전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목판이 아니라 정신을 지켜온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 때 낡은 것을 부수자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록이 사라진 거죠. 해산 스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새로운 걸 만들려면 옛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파괴가 아닌 보존을 통한 발전이었죠. 지금껏 제가 한 복원 중 가장 위대한 기록입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루브르에서 40년 동안 일했지만 이만한 감동은 처음이었거든요. 위대한 건 기록이 아니라 그것을 지킨 사람들의 마음이죠.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800년을 지켜온 그 신념은 살 수 없는 거였어요. 기술은 가질 수 있어도 이 신념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님께 고백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지켰군요. 800년 동안이나요? 해산 스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함께 지켜나가면 되니까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장경판전을 봤어요. 달빛 아래 목판들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800년을 지켜온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 프랑스로 떠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장경판전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해인사를 찾았어요. 목판 하나의 구석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니 김선달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 목판을 만든 장인의 이름이겠죠. 김선달. 800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이름. 그 사람은 자신이 새긴 글자가 800년 후에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복원 대상이 인간이 만든 가장 완전한 기록이었어요. 40년의 복원사 인생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해산 스님이 다가오셨어요. 제가 울고 있는 걸 보시고는 그냥 옆에 서 계셨어요. 그 침묵이 위로가 됐습니다. 스님, 기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갑자기 깨달은 말을 했어요. 팔만대장경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어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였죠. 해산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800년 전 조상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미래를 위해 남긴 거죠. 김선달이라는 장인도 그랬을 거예요. 단순히 글자를 새긴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전하려고 했던 거죠. 목판을 다시 만져봤습니다. 이번엔 경건한 마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그릇이었어요. 이 기록들이 앞으로도 80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달린 일이죠.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미래에 전해야 하는 거였어요. 장경판전을 떠나기 전에 깊이 절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 제가 한국의 문화재 앞에서 절을 한 거예요. 김선달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800년 전 장인에게 약속하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산속 어딘가에 팔만대장경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기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고요. 팔만대장경은 800년 전의 유물이 아니에요. 현재도 살아있고 미래로도 이어질 거예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김선달이라는 장인의 정신, 해산 스님의 지혜, 그리고 800년을 견뎌온 그 놀라운 기록이요. 파리에 돌아온 지 한 달 후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대강당에서 팔만대장경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됐어요. 프랑스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기록입니다. 측정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0.08의 정밀도, 8만여 장의 일정한 품질, 800년간의 완벽한 보존. 학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3D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중세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제가 단언했어요. 소르본 대학의 닥터 르베르가 질문했어요. 이걸 대체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800년 전에 이런 정밀도로, 이런 과학적 계산으로 만든다는 게 가능한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떠올렸어요. 이건 인간의 손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정신이 만든 겁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정신이라고요? 네, 정신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기록을 지키려는 신념,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정신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800년을 내다보는 시선, 완벽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헌신. 팔만대장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과연 800년 후를 생각하며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가? 발표가 끝나자 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의 기록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다음 날 프랑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록의 정신으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다. 일주일 후 루브르 박물관 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들렌 루브르의 한국관을 만들자. 팔만대장경을 중심으로 한 한국 유산 전시관을 말이야. 루브르 역사상 최초의 한국 전용 전시관이 될 거야. 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해산 스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팔만대장경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이었습니다. 한 달 후 답장이 왔어요. 김선달 장인도 기뻐하실 거예요. 김선달.
그 이름을 다시 듣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800년 전 한 장인의 혼이 오늘날 프랑스까지 전해진 거였어요. 루브르 한국관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어요. 팔만대장경의 복제본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록이 무엇인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팔만대장경은 제게 가르쳐 줬어요. 기록은 정보의 저장이 아니라 정신의 전달이라는 걸요.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요. 지금도 루브르 한국관에는 매일 수많은 관람객이 찾아와요. 그들이 팔만대장경을 보며 무엇을 느낄까요? 저처럼 삶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한국의 그 위대한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800년. 프랑스 최고의 보건 전문가가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 이건 당신들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불가능한 정밀도 8만여 장, 모두 완벽한 품질 그리고 800년을 지켜온 정신. 팔만대장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800년 후를 생각하며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김선달이라는 800년 전 장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살아 숨쉽니다. 기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정말 위대한 우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회에서도 놀라운 우리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